포근한 겨울일 거라는 전망이 무색할 정도로 강한 한파가 일주일 동안 전국을 꽁꽁 얼렸습니다. 서해안에는 30cm 안팎의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12월 시작과 함께 찾아온 때이른 한파와 폭설,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날씨가 어떨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뭐 약속이나 한데 12월과 함께 추위, 눈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을 보니까요. 서울 기온이 영하 10.1도예요. 네네. 지금 12월 초인데요. 예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좀 빨라진 거고 뭐 한파가 아예 이렇게 일찍 찾아왔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한파죠. 네. 예. 12월 초에 뭐 영하 10도 정도의 최저기온이 내려간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데요. 네. 우리나라 그 서울 지방 같은 데 평균 기온을 보면 1월, 네. 1월에도 그 가장 춥다는 소환과 대한 사이의 온도보다도 오히려 평균 기온보다는 보통 낮거든요. 군대에서도 이제 혹한기를 1월 이제 중순에서 네. 2월 뭐 중순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12월에 영하 10도가 찾아온 게 이제 이례적인 거거든요. 예.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뭐 추위가 한 달 이상 일찍 빨리 왔는데 아시다시피 11월까지는 그렇게 안 추웠거든요. 근데 예. 12월 딱 들어서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네. 그대로 한파가 내려왔습니다. 예. 요건 이제 제가 이 원인을 좀 잠깐 좀 그림을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림을 좀 보시죠. 일단 이게 우리나라 그 주변 일기도입니다. 12월 5일, 그러니까 가장 기온이 많이 내려갔던 금요일 일기도인데, 지상 5.5km 상층 일기도인데, 여기 우리나라가 있죠. 예. 이쪽이 이제 북극 쪽입니다. 이 북쪽에 있는 강한 한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그대로 밀고 내려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현재 상공 5.5km 기온이 영하 35도입니다. 네. 영하 35도면 한겨울에도 이 정도 기온의 한파가 내려오지 않거든요. 잘. 네. 그러니까 네. 아주 뭐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강한 한파가 일단 내려왔고요. 두 번째는 한파가 내려오더라도 12월 초 같으면 바로 변질돼서 날씨가 풀리는데 이번에 지금 일주일 이상 한파가 지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네. 우리나라 이 동쪽에 보시면은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시베리아 그 러시아 쪽으로 아주 상층의 강한 저지 저기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 저지라는 건 블라킹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블라킹된 이 저지압이 키가 크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도 않고 지상에 있는 다른 기압계가 이동해 가는 것도 불확행을 해버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추운 날씨가 지속되는 데다가 강한 녀석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한 것이죠. 거기다 이 저지 저기압은 북쪽에 있는 한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끌고 내려오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브라킹 그 저지 저기압의 서쪽에 있는 우리나라 쪽으로 아주 굉장히 강력한 한기가 이번에 내려와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정체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서해안에는 일주일 내내 눈폭탄이 지금 쏟아졌습니다. 오늘 밤에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이제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던데 이렇게 이 지역에만 많은 눈이 집중되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림을 제가 보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참 재미있는 건데요. 이게 11월 19일 날 미국 네. 동부 지역을 강타했던 폭설과 한파 때 일기도입니다. 이제 네. 똑같은 아, 그래요? 예.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인데 지상에서부터 한 5.5km 상공 일기도입니다. 예. 자, 이때 이 미국은 영하 40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네. 아까 우리나라는 이번에 영하 35도였죠. 5도. 예. 그러니까 실제로 5도나 더 낮았습니다. 예. 이때 이 버팔로 쪽, 이제 여기가 플로리다 반도 마이애미가 있는 데시고 예. 이쪽에 이제 뉴욕이 있고 버팔로가 있는데 예. 버팔로 쪽에 2m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예. 엄청났죠. 그래서 16명이 죽고 뭐 재산피해도 엄청나고 예. 이때 이 강한 똑같습니다. 이 머피니즘 우리나라 지금 혹한 내려오거나 똑같습니다. 강한 저지역이 만들어졌고 북극 한기를 끌어내려졌고 그런데 이때 버팔로에 2m 이상의 폭설이 내렸던 것이 바로 아주 강한 한기가 5대5. 예. 그러니까 미국의 5대5가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버팔로 바로 그 북쪽에. 그렇죠. 5대5를 지나오면서 눈구름이 급속하게 만들어져서 2m 이상의 눈이 내렸는데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 서해상에 3cm 이상의 폭설이 내린 경우입니다. 네. 이 따뜻한 서해상 위를 갖다가 아주 차고 건장한 강한 시베리아 고기가 불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해상에 있는 따뜻한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올라가죠. 상당히 역학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예. 그래서 한 10,000피트 정도까지 구름이 발달을 하면서 눈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지상 근처에 오면 눈으로 내리게 되죠. 예. 이게 위성 사진으로 보시면 이 해상
이 육지에서 빠져나온 찬기름이 바다 여기서부터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예. 만들어진 눈구름이 육상으로 상륙을 하면서 서해상 쪽으로 폭설이 내리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러한 원인인데 예. 미국에서 이번에 보도를 하면서 그랬죠. 5대5를 지나오면서 호수 효과다. 레이크 이펙트라고 불렀죠.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이걸 씨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옐로우 씨 이펙트. 그래서 바다 효과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따뜻한 물과 그 위를 지나오는 강한 차가운 바람. 근데 차가운 바람도 강해야 됩니다. 강할수록 더 많은 눈이 내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합되면서 지형적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폭설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지금 뭐 사실 뒤에 질문이긴 한데요. 바로 질문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지금 구조상으로 보면 그쪽에서 또 차가운 기압골이 오고 건조한 차가운 기압골이 오면 계속 서해안에 눈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예. 대표적으로 겨울철에 예. 지형성인 폭설이 내리는 곳이 서해안과 동해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제 고기압이 확장해 내려오면 이쪽에 이런 눈구름이 만들어지고요. 네. 반대로 고기압이 동쪽으로 가면서 동쪽으로 이 찬기류가 들어오면 동해안 쪽에 폭설이 내립니다. 올해 2월에 경주의 외레조트 쪽에 네. 그 폭설이 내리면서 대학생들이 예, 그렇죠. 건물에 너무 좀 안타까운 죽었지 사건이었죠.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지형적인 폭설이거든요. 기압골에 의한 폭설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 군데가 겨울이 되면 대개 발생을 하는데 진짜 추운 겨울. 우리나라가 추우려면은 서쪽에서 우리나라 쪽 서해상 쪽으로 확장해 올 때가 가장 춥습니다. 바다가 아까 차가워지면 좀 나아지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실제로 예. 이번에 그 10월에 아직 서해상의 예. 수온이 좀 더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한겨울에 내려오는 한개 내려오다 한파가 보니까 내려오니까. 예상보다 많은 폭설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네. 지난번에 미국 버팔로에 폭설이 쏟아졌을 때 미국 지형과 비교를 하시면서 이번 겨울 그래도 한국은 좀 포근할 것이다라고 예보를 하셨단 말이죠. 이상청 예보도 예, 포근할 거라고 그렇죠. 나왔었잖아요. 근데 예. 이번에 예보가 빗나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 12월 들었으면서 기상청에서도 12월 초순에는 네. 평년과 기온이 비슷할 것이다. 예. 중순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평년보다 기온이 포근할 것이다. 아, 이렇게 네.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 됐는데 왜 이제 사실 예측한 것보다도 상당히 그냥 보통 추위가 아니고 상당히 강력한 추위거든요. 한기거든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는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아마 기상청에서 분석을 할 때 상당히 당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예.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요. 사실 그건 이제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장기 예보, 그러니까 한 열흘 전 예보 정도는 그래도 수치 모델 갖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한 달이나 3개월 이런 계절 예보는 사실은 그걸 분석하기엔 자료가 엄청 방대하고 과거 힘이 자료를 듭니다. 가지고 그러니까 네, 한개 자료를 여러 가지 자료. 봤어요. 예. 보통 저희들도 계절 예보를 하려면 16개 자료를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군요. 이제 그 중에 가중치르다 보니까 어느 쪽을 좀 더 잘못 보게 되면은 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기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기상청에서도 이번에 분석을 다시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올 겨울 예보는 시작서부터 이제 상당히 많이 빗나간 것만은 사실이죠. 날씨만큼 예보하기 힘든 것도 없겠죠. 사실은 참 정말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 추운 거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럼 일단 예보를 보니까 내일부터는 조금 누그러진다. 그래도 평년보다는 뭐 낮다. 그러니까 더 춥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거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도 12월 같으면 추위가 한번 오더라도 바로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이 돼서 기온이 평균 기온으로 가는 걸 정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안 움직여 나간단 말인데 기압 배치가 예. 그리고 북쪽에는 한길 계속 끌어내리는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네. 지금 일주일 이상 계속되고 있고 예. 일단 저 기압골이 들어오면 기온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내일 이제 오늘 밤부터 다시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예. 기압골이 네. 들어오면서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도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월, 화, 수 다 영하로 아침을 시작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기온들이 보시면은 월요일 날 내일 아침에 구름이 끼니까 영하 3도, 그러나 화요일은 다시 영하 5도, 수요일도 영하 5도, 목요일 날 기압골이 들어오거든요. 네. 저게 0도, 그 다음에 기압골이 통과하고서 토요일부터는 다시 영하 8도를 기상청에서 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사실 저 평균 기온을 쭉 보시면 네. 이게 평년 기온보다 낮은 기온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온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다음 주 목요일 기압골 통과하고선 금요일서부터 주말까지는 다시 강한 한파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분간 기온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